토트넘이 FA컵 32강에 무사히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64강에서 만난 팀이 오브리그 팀이 되고 또 진짜 시골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던 레트로 경기장에서 동네 축구 이벤트로 초청된 것 같은 매우 가벼운 경기였는데, 경기 내용은 토트넘 선수들 엄청난 비난을 받고 감독도 욕먹고 연장전까지 치르게 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이 더 예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 경기가 일주일 후라면 그래도 주전 선수들이 몸풀기로 뛰기도 하고 경기 감각을 찾고 의미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지만 4일 후에 아스날과의 리그 빅매치가 있기 때문에 플랜이 꼬이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32강에 오르게 되었지만 이 32강 진출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됐습니다. 저쪽 런던에서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으니까요. FA컵이 잉글랜드 축구 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64강에서 아스날이 맨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팀 다 여유가 없어요. 아스날은 당장에 사카가 없는 상황에서 점점 승점을 날리고 있고 챔피언스리그까지 준비해야 하고, 맨유는 리그 13위로 수모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가 봤자 어느 지점에서 탈락할 거 주중에 사우스햄튼이라도 잡을 마음으로 이 경기를 버리고 가도 되는데, 5만여 명의 관중이 동원된 아스날의 홈경기장은 도저히 이 경기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라인업도 살짝 변화가 있었지만 최소한 이기겠다는 라인업이었습니다. 하필 아르테타 감독은 아모린 감독에게 이미 한번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죠. 아스날은 맨유를 반 죽여놓을 듯 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의 수준이 거의 스포르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전반 중반이 되자 전술만 다를 뿐 어느 한 팀이 우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스날 슈팅 4개, 맨유 3개. 옵사이드 골이 있었지만 결과는 빅찬스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초조할까요? 아스날이죠. 아스날은 토트넘이 연장까지 치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승부를 보고 토트넘전을 준비하고 싶었을 텐데 맨유가 버티기를 겁나게 잘하는 겁니다. 급기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후반 7분에 선제골을 폭발시키면서 앞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토트넘 입장에서 누가 이기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치열하고 소모되고 할 수 있으면 연장까지 가면서 에너지가 고갈되길 바라게 되죠. 그런데 그걸 맨유가 또 들어줍니다. 달롯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땡큐는 아니었습니다. 아스날이 압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국은 아스날이 이기겠구나 싶었으니까요. 달롯이 퇴장당하고 난 후에 맨유는 정말 제대로 쥐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갈량이스가 득점까지 하면서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아스날이 10명 맨유와 경기하는 만큼 언제라도 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토트넘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졸전을 펼쳐도 그래도 이기겠지. 아스날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되었고, 선수들은 뒤엉겨서 이거죠, 이거. 판정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다투게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맥과이어는 하베르츠에게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6년 전까지는 이런 빅매치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장면인데 VAR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주심이 판정을 하고도 이후에 기계를 의지했으니까 선수들끼리 굳이 판정에 대한 충돌이 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필 FA컵 16강까지는 클래식 경기로 하거든요. 그때서야 FA컵 경기가 이렇게 중요한 대회구나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결승전 방불케 한 경기였습니다. 아스날이 원하는 대로 될수록 토트넘에게 불리하게 되는 건데, 끝났다 싶은 순간 1400억 외대고르가 페널티킥 골을 놓치면서 맨유가 기사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10명으로 후반까지 버텼고 그것만으로도 맨유가 토트넘을 도왔죠. 정말 연장전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끝났죠. 맨유의 미션은 여기까지. 토트넘이 아스날과 붙을 때 핑계댈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10명의 맨유니까 패배를 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연장까지 무승부. 아스날이 연장 포함해서 슈팅이 후반부터 20개 이상이 쏟아졌는데도 맨유가 그걸 버텨버렸습니다. 거의 영화 리얼스틸에서 그 주인공 로봇 같은 거예요.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이젠 서로 대등하게 되죠. 그리고 실수가 훨씬 많았던 아스날이 결국 승부차기에서도 실수가 나오면서 맨유가 원정에서 10명으로도 아스날을 이겨버리고 32강을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13위 맨유는 아스날을 FA컵에서 가장 많이 탈락시킨 팀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FA컵이 진짜 후끈 달아오르죠. 이후에 32강 대진 추첨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토트넘의 전쟁 차례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아스톤빌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2월 8일 사이에 열리게 되는데 그 기간에는 리그와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혹시라도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까지 정말 쉴 틈 없는데 32강에서도 쉬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32강에서 맨시티와 붙었었죠. 첼시가 브라이튼을 상대하는 대진도 있지만 32강에서는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일 것입니다. 맨시티, 리버풀은 들어보지도 못한 팀들을 상대하니까 부럽기만 한데 맨유도 아스날을 넘으니까 그래도 레스터시티와 붙게 되네요. 근데 이 경기도 참 운명의 장난 같은 경기죠. 반니스텔로이가 맡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FA컵은 엔지 감독이 양민혁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나름 주전급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혼자만 중요한 경기로 여기는 줄 알았는데 FA컵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경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수들도 파이팅이 넘치겠죠. 토트넘이 5부 리그 팀과 경기를 치른 후에는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화제는 도대체 왜 베르너를 기용한 것이냐와 베르너가 아니라 차라리 양민혁을 넣었어야 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완전 굴욕적인 경기였거든요. 테머스 팬들조차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베르너는 평점 1점을 받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미 전반전에 티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도 후반전에도 그대로 투입을 했고 정말 5부 리그 선수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이게 축구인 건 맞죠. 스포츠에서 어떻게 다 예상대로만 흘러가나요? 아스날도 하베르츠의 부진만 아니었다면, 웨데고르가 페널티킥골을 넣었다면 그런 결과를 겪지 않았을 테니까요. 5부 리그 팀이긴 하지만 테머스는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들도 테머스 경기장 인조잔디에서는 매우 어려웠다는 거죠. 진짜 포로마저도 킥 정확성이 매우 떨어졌었고 존스는 아예 제대로 패스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평점 8점을 받았다고 해서 진짜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연장 마지막에 골을 넣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탓을 좀 이해해주자고요. 그나마 손흥민이 인조잔디까지 경험이 있었다 보니 제대로 휘저어버렸고 손흥민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공격이 원활하게 풀렸습니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최근 케인이 프랑스 매치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자신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과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 무리뉴 감독 지휘 아래 우리는 훨씬 더 역동적인 역할을 가진 인상적인 듀오였다. 텔레파시가 통하는 공격 조합이 됐다. 나는 손흥민과 잘 어울렸다. 개인적으로 손흥민은 빅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본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잘 맞았고 무리뉴 감독 부임 전에 임무 분담이 확실했다. 내가 9번에 자리했고 손흥민이 왼쪽에서 뛰었다. 내가 전방에서 받아주고 때로는 내려와서 찔러주고 언제든 수시로 역할 변화를 줬다. 지금은 내가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비슷한 조합을 찾는 게 가능해졌다. 뮌헨에서는 자말 무시알라와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고 손흥민과 케미를 떠올렸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선수라잖아요. 이거 이미 7년 전부터 들어오긴 했지만 최근 손흥민이 32살이 되고 득점이 줄었다고 해서 별의별 막말이 다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이 스피드만 월드 클래스인 줄 아나봐. 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소니 이번 아스날전에서 보여줘버려. 지난 시즌 아스날전 3골 넣은 것처럼 손흥민 파이팅! 이상 휴수영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